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대법대를 나와 사시에 수석 합격했지만 판검사로 가지 않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사법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 뒤 문재인 정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으로 대법관이 됐습니다. 대법관이 될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관 중 판검사 경력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 김선수였습니다. 그만큼 좌파 진보 진영에서는 알아주는 실력자였습니다. 나이도 지금 64세입니다. 그런데 그 김선수 전 대법관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언 문제 등에 대해서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글을 기고한 겁니다. 자, 김선수 전 대법관은 법률신문에 실은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체계 일정에 관한 관건이라는 장문의 특별 기고문에서 최근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법안 전반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공론의 장에서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에 붙이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자, 김선수 전 대법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진보 진영 법조인들 사이에서 김선수의 존재는 대단합니다. 자, 누가 봐도 이 좌파 진영,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사법개혁이나 이런 거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김선수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등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 김선수 전 대법관 사시 27회 수석 합격입니다. 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일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김선수 전 대법관 아마 대학 때 운동권이어서 군대에 갔고 군대에서 나온 뒤 사실을 바로 파스했습니다. 재학 중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판검사가 아니라 인권변호사의 대명사인 고 조영래 변호사 시민공익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노동인권변호사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창립 멤버 회장을 지내게 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사법개혁 비서관을 맡아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습니다. 당시 로스쿨,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논란이 되는 사법제도 개선의 큰 틀을 짠 사법개혁위원회에 이어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서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런 김선수가 더불어민주당 니들이 하고 있는 그거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 안 된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철학이나 정책에 대한 이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화가 나면 사감을 담아서 보복하듯이 대법원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건지, 아무튼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복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선수라는 진보좌파 진영 법조계의 거두가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자, 김선수 전 대법관은 이 대법원 정원이 여러 번 시도된 적이 있고 최고법원의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번번이 인사청문회와 임명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또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이 법관이 사건에 들인 시간에 비례하는데 각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정원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정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급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법조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법관 증언 여부를 결정하려면 규모뿐 아니라 소부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건지, 소부를 전문재판부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대법원의 역할 중에서 법령 해석의 통일을 중시할 것인지, 권리구조를 보다 중시할 것인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심리하고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정책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심리할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 실질 선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자격으로 비법조인을 도입하자. 그러니까 대법관 자격에 비법조인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는 임용 자격을 비법조인으로 확대해야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 사례로 그런 데는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어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까지 맡기 때문에 비법조인 최고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며 우리 법체계의 모델인 대륙법계 국가 독일에선 연방헌법재판관도 법관 자격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하나가 지금 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률개혁안에 문제가 많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원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하는 재판 소원 도입의 전제로 모든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국회 제적 과반수 동의를 얻게 하는 등 대법관 임명에 필요한 민주적 정당성보다 높은 수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자격 요건도 법관 출신은 대법관보다 강화해야 하며 비법조인으로 자격을 확대해 다양화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재판 소원 도입에는 반대했습니다. 사실상 사심제 도입이다. 분쟁을 3심으로 종결짓지 못하고 한 번 더 끌려다녀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비용을 감당할 강자와 부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이 개혁과제를 단기, 중장기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어설픈 법원 개혁안, 정말 골수 진보 법조인 김선수가 들이박았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